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한자 중 하나인 닭개자와 닭개자를 활용한 한자어를 공부해 보려 합니다. 오른쪽 닭개자 소리 내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닭개. 왼쪽 이미지는 신문에 실린 경주 예술의 전당 특별전 계림 신화의 숲에 출품된 회화 작품입니다. 계림은 신라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박석, 김의 세 성씨 중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 설화가 담겨 있는 숲인데요. 본래는 신라 건국 당시부터 있던 곳으로 신라의 신성한 숲이라 하여 비로소 숲을 림을 써서 시림이라 불리었던 곳입니다. 이후에 숲에서 닭이 울고 김씨의 시조 김알지가 태어났다 하여 계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당나라 서적인 백거이 전의 계림을 비롯하여 최취원의 사삼비명의 계림이라는 기록 등 여러 예를 감안해 볼 때 계림은 신라의 국명으로도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김알지의 탄생 설화를 그린 금궤도입니다. 붉은 줄로 나무에 걸려있는 금궤와 흰 닭 한 마리 그리고 신분이 높아 보이는 남성과 부채를 든 이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시림이 계림으로 불리우게 된 김알지의 탄생설화 잠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탈해왕 4년 8월 4일 밤에 호공이 월성 서쪽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옆의 시림이 온통 환한 광명으로 차있어 가보니 자줏빛 구름이 하늘에서 그 숲속으로 드리워져 있었고 그 구름 속으로는 황금으로 된 궤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 나무에는 흰 닭 한 마리가 울고 있어 이 광경을 탈해왕에게 고하였다. 왕이 즉시 숲으로 가 궤를 열어보니 산에 아이가 있어 알지라 하였고 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이라 하였다. 그 후 김알지의 6대 손인 미추가 김씨로서는 최초로 신라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서사 유형에는 천손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방식, 즉 하늘천, 손자손, 내릴강, 이말림, 천손강림의 방식이 있고 고대 신화에서 영웅이나 건국시조의 탄생을 신비화시키고 초인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알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알란, 날생, 말씀설, 말씀화, 난생설화의 방식이 있는데요. 김알지 신화는 하늘에 자줏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거나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거나 금궤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민족 혹은 성씨의 시조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을 담은 신화, 하늘천, 손자손, 내릴강, 이말림, 말씀설, 말씀화, 천손강림 설화로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된 신진 세력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계림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을 간직한 숲입니다. 원래 신라를 건국할 때부터 있던 숲으로 시림이라고 하던 것을 김알지의 탄생설화 이후로 계림이라 하였습니다. 훗날 신라의 왕성씨가 되는 김알지의 탄생설화는 신라의 신흥 권력자의 등장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계림이라는 명칭은 숲에서 닭이 울었다는 데서 연유하였습니다. 신출한자 함께 소리내어 읽고 가겠습니다. 성씨김, 가로막을 알, 슬기지, 김알지, 하늘천, 손자손, 내릴강, 이말림, 말씀설, 말씀화, 천손강림 설화, 비로소시, 수풀림, 시림, 닭개, 수풀림, 계림. 앞에서 이야기 나눈 계림과 관련하여 경주 계림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안내문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숲은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경주 김씨 시조 알지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신라 탈해왕 때 호공이 이 숲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에 금괴가 빛을 내며 걸려 있었다.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어 왕이 몸소 숲에 가서 금괴를 내렸다. 뚜껑을 열자 괴 속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다 하여 성을 김, 이름을 알지라 하고 본래 시림, 구림이라 하던 이 숲을 계림으로 부르게 되었다. 경내의 비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워진 것으로 김알지 탄생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 자, 그럼 계림에 쓰인 닭개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닭개자는 닭을 뜻하는 글자로 어찌 해자와 새 조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찌 해자는 상투를 손으로 잡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닭벼슬로 응용되어 닭벼슬 의미하는 어찌 해자와 꽁지 이미지를 그린 새 조자를 결합하여 벼시 있는 새를 뜻하는 닭개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닭벼시란 닭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색깔이 붉고 톱니처럼 생긴 살 조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우리가 혹 닭벼슬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닭벼슬이라는 발음은 경남 충청지방의 방언입니다. 닭벼스로 읽고 말씀하시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이어서 닭개자를 구성하고 있는 왼쪽 부의 어찌해자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어찌해자는 어찌나 무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어찌해자는 큰 대자와 작을 요자, 손톱 조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머리를 다발로 빗는 풍속을 가진 종족의 머리 위에 손을 뜻하는 손톱 조자가 더해지면서 사람이 머리칼을 붙잡고 있는 글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찌해자와 검은고 금자를 합자하여 해금이라는 한자어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금이란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는 호국류 악기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악기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민속악기입니다. 속이 빈 둥근 나무에 짐승의 가죽을 메우고 긴 나무를 꽂아 줄을 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깡깡이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학습한 한자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해 검은고 금 해금. 이어서 닭개자의 오른쪽 부위에 있는 새 조자 공부하겠습니다. 새 조자는 새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새를 뜻하는 글자에는 새 조자 이외에도 새 추자가 있는데요. 새 추자는 꽁지가 짧은 새로 구분하여 참새, 작,
기러기 안, 자 등이 구성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꽁지가 긴 새를 의미한다고 구별한 새 조자가 닭 개자에 쓰인 것 등으로 보아 새 조자는 모든 새를 총칭하는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조자와 획을 하나 생략한 까마귀 오자는 모양이 매우 비슷하게 생긴 글자인데요. 새 조자의 유사자 까마귀 오자를 공부하고 활용 한자어 등도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까마귀 오자는 까마귀나 탄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까마귀는 몸이 검어서 눈동자가 잘 보이지 않고 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새 조자에서 눈 부분의 한 획을 생략한 글자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까마귀는 우두머리가 없는 특징이 있어서 질서가 없이 우왕좌왕하는 병졸들을 일컫는 오합지졸이라는 성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명자 보시겠습니다. 울명자는 입구자와 새조자가 결합한 것으로 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수탉이 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때를 알리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두려움 때문에 지르는 외마디 소리인 비명은 슬플비, 울명을 합자한 한자어입니다. 다음 슬플 오자는 슬프다나 흐느껴 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슬플 오자는 입구자와 까마귀 오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까마귀 오자는 몸통이 까매서 눈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까마귀를 그린 것으로 여기에 입구자가 더해져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즉, 슬플 오자는 까마귀가 슬픔에 복받쳐 운다는 의미에서 슬프다나 흐느껴 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매어 운다의 의미인 오열은 슬프게 우는 까마귀 소리를 응용한 슬플 오자와 목멜 열자를 합자하여 만든 한자어입니다. 학습한 한자어 소리내어 읽으시며 복습하겠습니다. 슬플 비, 울명, 비명, 슬플 오, 목멜 열, 오열. 이어서 닭개자를 활용한 한자어 살펴보겠습니다. 닭개자 알란자와 합자하여 계란, 닭개, 갓관, 꽃화자를 합자하여 계관화, 즉 꽃이 마치 닭벼처럼 생긴 맨드라미를 가리키는 한자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맨드라미는 오른쪽 이미지를 참조하시면서 닭볕과의 유사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닭개, 집사자를 합자하여 닭장을 의미하는 계사라는 한자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닭개자를 활용한 한자어 소리내어 읽어 복습하겠습니다. 닭개, 알란, 계란, 닭개, 갓관, 꽃화, 계관화, 닭개, 집사, 계사. 이어서 닭개자를 활용한 한자어 계륵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닭개, 갈빗대 륵. 닭개자와 갈빗대 륵자의 필순 천천히 보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닭개자를 활용한 성어 게륵의 유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조조를 주인공으로 하여 고사성어 게륵의 유래를 그린 만화책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1년 전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고 한중을 평정한 다음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맞아 한중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여러 달에 걸쳐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유비 병참은 제갈량의 용이 주도한 확보로 넉넉했지만 조조는 병참을 소홀히 하여 내부 질서가 문란하고 탈영병도 많아서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병사 한 사람이 후퇴 여부를 묻자 저녁 식사로 나온 닭고기를 보고 있던 조조가 닭갈비를 놓았다 들었다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가 어리둥절해서 나오는데 주부인 양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안으로 귀환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놀라 그 까닭을 묻자 양수는 닭이 갈비는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내버리기도 아까운 것이요. 한중을 여기에 비유한 것은 승상께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양수의 예상대로 조조는 그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게륵이란 먹기에는 너무 양이 적고 버리기에는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륵의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조조와 유비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였는데 생각보다 유비의 방어가 뚫리지 않자 전쟁이 장기전이 되어갔다. 전쟁을 포기하고 철군하기는 아깝고 전쟁을 이어나가자니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던 상황에서 조조가 저녁 식사로 나온 닭갈비를 들었다 놓았다만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 번역하자면 닭의 갈빗대라는 뜻으로 먹기에는 너무 양이 적고 버리기에는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륵에 쓰인 신출한자, 갈빗대 륵자 살펴보겠습니다. 갈빗대 륵자는 왼쪽 부에 뜻을 나타내는 육달월과 오른쪽 부에 음을 나타내는 힘력이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뼈 골자와 합자하여 늑골이라는 한자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늑골이란 등뼈와 가슴뼈에 붙어 흉곽을 형성하는 활 모양의 뼈로서 흉부의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흔히 갈비뼈라고 부르는 신체 부위입니다. 다음 한자어 보겠습니다. 질병명 가운데 늑막염이라는 질병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외상이나 결핵균의 감염으로 늑막에 생기는 염증, 가슴에 동통을 느끼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병인데 이때 쓰인 늑자가 바로 갈빗대 륵자입니다. 신출한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빗대 륵, 뼈골, 늑골. 갈빗대 륵, 눈꺼풀막, 불꽃염, 늑막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